오늘 원래는 이터러블 나갈 차례였는데 이터러블을 하기에는 진도가 뭔가 그래가지고 오늘은 일단 브라우저 렌더링 쪽을 먼저 보고 다음 시간에 이터러블이랑 제네레이터랑 엮어서 프라미스 뭐 이쪽까지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장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브라우저 렌더링 과정인데 이거 뭐 이쪽 38장 브라우저 렌더링 과정은 그냥 책 읽으면 될 것 같은 내용인데 인 것 같은데 빠르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V8 엔진 뭐 런타임 환경인 Node.js 얘기 나오고 뭐 운영체제나 가상머신 위에서 실행된다. 브라우저에서 실행된다. 브라우저에서 실행할 때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 작성된 텍스트 문서를 파싱해서 브라우저에 렌더링을 하는데 그 순서를 한번 보자. 파싱. 텍스트를 읽어서 자바스크립트가 이해할 수 있는 문법으로 쪼개서 이해하는 과정, 분석하는 과정, 그걸 파싱이라고 하고, 렌더링. 브라우저에 시각적으로 출력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을 보면은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왔다 갔다 하고 리퀘스트 보내고 리스판스 보내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브라우저 쪽 렌더링 엔진을 보면 HTML을 로드하고 파싱하고 돔 트리를 그리고 렌더 트리를 그리고 페인트하고 CSS OM 트리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그려져 있네요. 자바스크립트 엔진에서는 자바스크립트를 로드하고 파싱하고 문법을 그리고 뭐 하고 바이트 코드로 바꾸고 실행하고 이런 것들이 화살표대로 이렇게 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서 요청과 응답 가겠습니다. 서버 요청하고 서버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브라우저에 시각적으로 렌더링하는 것 662페이지 갑니다. 요청을 전송하기 위해서 브라우저는 주소창을 제공한다. 주소 그림 38-2를 보면 URI가 이제 전체를 URI라고 하는데 그 중에 URL 이제 서치 파람 그러니까 물음표의 앞에 부분까지를 URL이라고 하고 서치 파람 그 물음표 뒤쪽을 URN이라고 하나 봐요. 그 중에 뭐 프로토콜 있고 도메인 있고 포트, 패스, 쿼리, 프래그먼트 등등으로 나뉘어져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REST API나 뭐 XML, HTTP 리퀘스트 그쪽에서 또 볼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요. 663페이지 그림을 보면 인덱스 HTML 뿐만 아니라 CSS, 자바스크립트, 이미지, 폰트 등도 응답이 된 걸 확인할 수 있다.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응답이 되었는가? 요청하기 때문이다. HTML을 파싱하는 도중에 외부 리소스를 로드하는 태그, 즉 CSS 로드하는 링크, 또 이미지 태그, 스크립트 태그 등을 만나면 HTML의 파싱을 일단 일시 중단하고 요청을 하기 때문이다. HTTP 1.1과 2.0, 664페이지. HTTP 1.1은 기본적으로 커넥션당 하나의 요청과 응답만 처리한다. 그래서 응답 시간이 요청한 리소스의 개수에 비례해서 응답 시간도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그 단점 때문에 1.1 시대에는 스크립트 태그를 하나로 최소화하는 것을 이제 리퀘스트 자체를 줄이는 거가 굉장히 성능 최적화의 큰 이슈였죠. 여전히 2.0 시대가 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 원칙은 지키고 작업을 하는 게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뭐 HTML 파싱과 돔 생성. 다음과 같은 인덱스 HTML이 서버로부터 응답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요 예제죠. 네, 요게 서버에 가서 요 HTML 텍스트가 내려왔다. 그러면 이거를 바이트 코드로 바꾸고 666페이지 그림대로 문자 바이트로 넘어온 거를 다시 문자로 치환한 다음에 이거를 파싱을 해서 토커나이징 하고 얘네들을 노드들을 인식을 시킨 다음에 노드에서 돔을 생성하고 뭐 그렇게 된다. 667페이지 즉 돔은 HTML 문서를 파싱한 결과물이다. 돔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CSS 파싱과 CSS OM 생성. 돔은 다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이고 CSS OM은 CSS 오브젝트 모델. 렌더링 엔진은 HTML 처음부터 한 줄씩 순차적으로 파싱하여 돔을 생성해 나간다. 이처럼 렌더링 엔진은 돔을 생성해 나가다가 CSS를 로드하는 링크 태그나 스타일 태그를 만나면 돔 생성을 일시 중단한다. 그리고 링크 태그 href 어트리뷰트에 지정된 CSS 파일을 서버에 요청하여 로드한 CSS 파일이나 스타일 태그 내의 CSS를
HTML과 동일한 파싱 과정을 거치며 해석하여 CSS/OM을 생성한다. 이후 CSS 파싱을 완료하면 HTML 파싱이 중단된 지점부터 다시 HTML 파싱하기 시작하여 도문 생성을 재개한다. 그런가요? 그런가요? 이게 서버에 요청하고 바로 넘어가는 거 아니었나? 네, 저도 문성님 말씀대로 저도 중단되지 않고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설명이 또 있겠죠? 뒷장에? 한번 넘어가면서 봅시다. 렌더링 엔진은 메타 태그까지 HTML을 순차적으로 해석한 다음 링크 태그를 만나면 동생성을 일시 중단하고 링크 태그의 href 어트리뷰트에 지정된 CSS 파일을 서버에 요청한다. 이 블로킹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고 지금 말씀을 책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정말 그런 것인지 확실치가 않네요. 이 부분은 좀 나중에 같이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블로킹을 하지 않고 그 서버에 요청만 하고 넘어간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요청해서 받아왔을 때 그때 블로킹을 해서 그때 파싱을 하고 그때 렌더링을 CSS/OM을 생성해서 렌더링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테스트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링크 태그 여러 개 넣으면 네트워크 리퀘스트를 한꺼번에 여러 개를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미지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블러킹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링크 태그가 여러 개 있을 때 첫 번째 링크의 href에 해당하는 그 CSS 파일을 서버에 요청하고 응답이 오기 전까지는 다음 거를 요청을 안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응답이 오기 전에 계속 요청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 내용이 부정확한 거라고 판단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자료 찾으신 분이 있거나 의견 있으시면 채팅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렌더 트리 생성으로 갈게요. 서버로부터 응답된 HTML과 CSS를 파싱하여 각각 DOM과 CSS/OM을 생성한다. 그리고 DOM과 CSS/OM은 렌더링을 위해 렌더 트리로 결합된다. 브라우저 화면에 렌더링되지 않는 노드와 CSS에 비표시된 노드는 포함하지 않는다. 네. 뭐 디스플레이 론이 되어 있거나 스크립트에 의해서 태그가 없어지거나 하는 애들은 렌더 트리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리플로우가 일어나는 거죠. 디스플레이 논 했다가 블락으로 바꿨다가 하면은 그 부분이 리플로우가 일어나는 거고 리페인팅도 일어나겠죠. 이후에 완성된 렌더 트리는 각 HTML 요소의 레이아웃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며 브라우저 화면에 픽셀을 렌더링하는 페인팅 처리에 입력된다. 네, 이 브라우저의 렌더링 과정은 반복해서 실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 반복된 레이아웃 계산과 페인팅이 재차 실행된다. 노드가 추가되거나 삭제되거나 브라우저 창이 리사이징 되어서 뷰포트 크기가 변화했거나 HTML 요소의 레이아웃의 높이나 마진, 넓이, 패딩, 보더, 디스플레이 등등등 아무튼 레이아웃의 크기나 위치를 변경시키는 경우가 생길 때 리플로우 혹은 리페인팅이 일어나게 된다. 670페이지 파싱과 실행 자바스크립트를 파싱하고 실행을 한다. 이건 시간 되실 때 차차 읽어보시면 됩니다. 스크립트 태그 src 중간 부분에 어트리뷰트에 정의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서버에 요청하여 로드한 자바스크립트 파일이나 스크립트 태그 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파싱하기 위해 자바스크립트 엔진에 제어권을 넘긴다. 이 부분이 그런 거죠. 이 블러킹이 일어난다는 게 스크립트 태그가 있으면 자바스크립트 엔진에 제어권을 넘기고 그동안에는 HTML 파싱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다가 스크립트에 대한 파싱 및 자바스크립트 코드 실행이 종료되고 나면 다시 제어권이 HTML 파싱으로 돌아와서 중단된 시점부터 돌아가게 됩니다. 이거는 맞죠? 그래서 요청해서 받아온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싱과 실행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돔 파싱은 중단된다. 그 다음 부분은 넘어가고 토크나이징 파싱 이런 부분은 읽어보시면 좋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리플로우 리페인트로 갈게요. 만약 자바스크립트 코드에 돔이나 CSS/OM을 변경하는 돔 API가 사용된 경우 돔이나 CSS/OM이 변경된다. 변경될 때 레이아웃과 페인트 과정을 거쳐 브라우저의 화면에 다시 렌더링한다. 이를 리플로우 리페인트라고 한다. 리플로우는 레이아웃 개선을 다시 하는 것, 그래서 높이나 넓이 등등이 변경됐을 때 리페인트는 재결합된 렌더 트리를 기반으로 다시 페인트를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리플로우와 리페인트가 반드시 순차적으로 동시에 실행되는 것은 아니고 레이아웃의 영향이 없는 변경은 리플로우 없이 리페인트만 실행된다. 그러니까 사이즈나
등등이 변경되지 않고 색깔만 변하거나 비저빌리티, 히든 뭐 이런 식의 처리만 있을 때는 리페인트만 실행된다라는 거죠. 자바스크립트 파싱에 의한 HTML 파싱 중단. 렌더링 엔진과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병렬적으로 파싱을 실행하지 않고 직렬적으로 파싱을 수행한다. 네, 동찬님이 지금 찾아주셨는데요. CSS는 렌더링 차단 리소스다. 네,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죠. 응답이 온 다음에 렌더링 할 때는 그러니까 파싱을 하고 렌더링 하기까지는 차단이 된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책의 문맥에서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요청을 하는 순간 응답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다운로드가 완료될 때까지를 차단시킨다라고 이해를 해서 동기적으로 이제 한 줄이 요청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줄 넘어가고 이렇게 된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서 그 해석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여기는 맞죠? 렌더링 차단은 돼야 맞는 거죠. 비차단 리소스의 우선순위가 낮더라도 브라우저가 여전히 CSS 자산을 다운로드합니다. 네, 요거는 별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거는 또 같이 또 찾아보고 토론도 해보고 뭐가 맞는지 정확하지 않으니까요. 일단은 책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서 의문을 가진 채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늘 그렇죠. 뭐 틀릴 수 있는 것을 늘 전제를 해두고 확실치 않을 때는 확실한 정보가 찾아지기 전까지는 일단 그런가 하는 의문만 가지고 살면 되지 않나. 673페이지 그림 밑으로 다시 가서요. 이처럼 브라우저는 동기적으로, 즉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파싱하고 실행한다. 이것은 스크립트 태그의 위치에 따라 HTML 파싱이 블로킹되어 돔 생성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스크립트 태그의 위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위 예제의 경우 앱.js의 파싱과 예제 파일은 없네요. 그냥 38-13번의 예제의 경우 실행 이전까지 여기 앱.js 파싱과 실행 이전까지는 도메 생성이 일치 중단된다. 그래서 하얀 그림이 나오겠죠? 아무것도 없이. 이때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돔이나 CSS OM을 변경하는 돔 API를 사용할 경우 돔이나 CSS OM이 이미 생성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돔을 변경하는 돔 API를 사용할 때 돔의 생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뭐 UL 태그를 선택해서 뭘 해라 라고 명령을 해봤자 이때는 아직 UL 태그가 그려져 있지 않은 상태니까 동작이 안 되겠죠. 그 얘기인 것 같아요. 38-4번 예제. 다음 자바스크립트 코드의 동작 방식을 지금 당장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주목할 것은 블로킹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 부분 스크립트가 있고요. 애플에 대해서 아이디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선택되길 기대를 했지만 걔를 그래서 레드로 바꿔라 라고 했지만 이 애플에는 현재는 널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면 하고 얘를 하면은 에러가 뜨죠. cannot read property of null. reading style. 17번 줄에서 에러가 났죠. 여기. 얘가 널이기 때문에. 책에서 얘기한 거랑 똑같죠. 널이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스크립트가 여기 있는 것보다 바디의 맨 밑에 있는 게 좋다. 뭐 이 얘기죠. 이렇게 하고선 해보면 됐죠, 얘는. 네, 책에서 38-5에서 그 얘기를 했고요. 넘어가서 async differ attribute 보겠습니다. 파싱에 의해서 돔 생성이 중단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HTML5부터 스크립트 태그 async와 differ attribute가 추가되었습니다. async와 differ attribute는 다음과 같이 src attribute를 통해 외부 자바스크립트를 로드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 한번 써보죠, 뭐. 그냥 만든 김에 요 스크립트 내용을 JS로 데스크탑에 넣고 얘는 스크립트를 여기서 로드하면 되죠. 뭐. async 이렇게 넣으면 되나? 됐네요. 이 async 넣는 거를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도 이제 되겠죠. 됐네요. 에러 자꾸 뜨니까 얘는 지워놓고 봅시다. 다시 새로 고침하면 네, 처음에는 까만색이었다가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새로 고침하면 잠깐 까만색이었다가 빨간색이 됩니다. async attribute가 있으면 HTML 파싱과 외부 자바스크립트 파일의 로드가 비동기적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그래서 여기 네트워크 쪽을 한번 보면 새로 고침하면 HTML 있고 JS가 있죠. 여러 개의 스크립트 태그의 async 어트리뷰트를 지정하면 스크립트 태그와의 순서와는 상관없이 로드가 완료된 자바스크립트부터 먼저 실행되므로 순서가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순서 보장이 필요한 스크립트 태그에는 async 어트리뷰트를 지정하지 않아야 한다. i 10 이상에서 지원된다. 디퍼 어트리뷰트, 디퍼가 먼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순서는 모르겠는데 브라우저에서 지원을 해주기 시작한 게 디퍼가 먼저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디퍼는 마찬가지로 비동기적으로 동시에 진행되는데 단 파싱과 실행은 HTML 파싱이 완료된 직후에, 즉 돔 생성이 완료된 직후에 진행된다. 따라서 돔 생성이 완료된 이후 실행되어야 할 자바스크립트에 유용하다. 그래서 얘는 디퍼를 여기다 넣어주면 순서가 상관없이 똑같이 1, 2가 되고 있는데 동시에 진행되는 게 보이고, 만약에 2가 없더라도 위에 있어도 HTML보다 그 바디보다 위에 스크립트가 있어도 동작이 되고 있는 게 보이죠. 디퍼 어트리뷰터는 i10 이상에서 지원되는데 6부터도 지원되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다. 익스플로러는 늘 골칫덩어리죠. 어쨌든 그래서 38장은 그렇게 끝내고요. 39장 가겠습니다.